네, 안녕하세요. 숙명여고 반을 맡고 있는 서수진 강사입니다. 이번 숙명여고 시험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줄 평은 이거 같아요. 프린트와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본 경험이 있는 친구와 그리고서 계산력이 받쳐주는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본 시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원별 출제 문항수를 보면 선생님들이 골고루 내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뭐 하나 특별히 많이 낸 것도 없었고요. 난이도도 한번 볼게요. 난이도에서 최상위권이 13번, 15번 요렇게 꼽힐 수 있는데 얘네들이 삭제가 되었죠. 그래도 뭐 다른 거 특별한 거 없고 하나만 살펴보면 앞장에서 5번 정도가 중난이도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답형을 상문제로 요렇게 배정을 한 거는요. 사실 아이들이 현장에서 느꼈을 때가 상난이도였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객관식에서 시간을 많이 쏟고 가면 단답형을 봤었을 때 아이들이 저절로 약간 움찔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별력 문항 출제 단원을 보시면은 선생님들이 상 문항에서는 골고루 내시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최상위권에서 원이랑 도형의 이동 이렇게 내셨는데 얘네들이 삭제가 됐죠. 근데 사실은 답으로 꽂히려고 하면 13번에서는 2번, 15번에서는 5번밖에 없긴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풀고 이것밖에 답 없으니까 요거겠지 하고 넘어간 친구들은 아마 리스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분석을 해볼게요.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원이랑 도형의 이동에서 변별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고 단답형에서는 직선의 방정식과 집합에서 계산이 필요한 문제들을 내셨어요. 그냥 막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계산이 조금 더 필요한 문제를 내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별력 문항 출제 한번 볼게요. 일단은 13번에서 15번까지는 다 프린트예요. 딱 보자마자 이거 프린트 변형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쉽게 느끼셨을 수 있었을 것 같고 14번만 뭐지 했는데 사실 이거는 약간 변형이 들어간 거죠. 원래는 프린트에서는 X축 대칭이었다면 여기서는 원점 대칭으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단답형도 보시면요. 4번에서 6번까지는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었고 7번에서 프린트, 8번에선 시중 문항이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딱 이 시험을 딱 처음 보고 느꼈을 감정은 생각보다 풀만하다였는데 계산이 조금 빡빡했다라고 저는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뭐 새로운 문제를 본 건 아니고 어디서 본 것 같은 문제인데 생각보다 계산이 좀 꼬이네. 특히 시간 안에 풀려니까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들로 선생님들이 시험을 내신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당연히 프린트와 변형 문제를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서도 변별을 가르는 문제는 사실 프린트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서 최신 모의고사도 분석을 해야 돼요. 프린트가 사실 모의고사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만 그거 외에도 다른 모의고사들도 한번 여러분은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강남권 내신 문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실 시중 일반 문제집보다는 내신에서 나오는 게 계산이 조금 더 빡빡할 수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연습을 하고 들어가야지 시험에서 반드시 풀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가면 내가 계산이 틀린 건가? 사람이 의심을 하게 돼요. 그게 아니라 밀고 나갈 수 있는 것 또한 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등급 친구들 제외하고 2, 3등급 친구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기본기를 조금 더 다져야 됩니다. 기본기와 속도감을 빨리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10월과 11월 이번 중간고사 대비보다는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10월 같은 경우에 필수 유형 정리를 좀 꼼꼼히 하고 넘어갈 생각이에요.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계산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 내가 못 푸는 문제가 아니라 계산이 좀 빡빡한 문제더라도 혼자서 스스로 풀어볼 수 있게끔 하려고 이때 이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제 10월 목표는 이거예요. 2등급을 안정적으로 진입하자.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2등급을 안정권으로 진입을 하려면 사실 계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줘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몰라서 못 푸는 문제 말고 내가 아는 문제 중에서는 맞출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지 넉넉하게 2등급으로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1월 같은 경우에 당연히 우리
변별 문항에 관해서 좀 대비를 시킬 거예요. 모의고사 변형 문제 해가지고 우리 문제 유형에 좀 익숙해지게끔 만들 겁니다. 사실 시험이란 거는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봤던 문제가 나오면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좀 평이 갈릴 거예요. 나 이거 봤던 문제에서 안정이 된다라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 봤는데도 개설 좀 안 된다. 이런 친구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연습하면서 실전력을 좀 강화시키자라는 게 11월의 목표입니다. 자, 저희 반은 테스트는 10월과 11월에도 조금 나눠진다라고 생각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AN 테스트라는 건 뭐냐면 단답형 대비 테스트예요. 그래서 수요일은 공통적으로 AN 테스트를 볼 거예요. 다만 11월에는 이 AN 테스트가 모의고사 변형 문제로 들어가서 약간 개념이 빡빡한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0월에는 일요일은 강남 내신 기출로 테스트를 볼 겁니다. 당연히 시험 범위, 전 범위를 볼 거고요. 이거를 보는 이유는 친구들이 딱 시험을 봤었을 때 내가 시간 분배도 잘 해야 되고 내가 맞출 수 있는 거는 정확히 맞추면서 이제 내가 다른 거, 조금 더 어려운 거를 풀어봐야 되는 거지 내가 맞출 수 있는 문제도 틀렸는데 어려운 걸 푼다. 저는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연습시키는 차원에서 강남 내신 기출로 이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11월 같은 경우엔 당연히 실전 모의고사 갈 건데 숙명여고 스타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경향에 대한 대비를 시켜드릴 거예요. 사실은 숙고 시험이 1학기 때는 쉬웠죠. 그렇죠? 근데 2학기 들어왔는데 2학기는 애들이 생각보다 빡빡하다 느꼈는데 13번, 15번이 없어짐으로써 평이해진 문제가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말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선 조금 더 어렵게 내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 중, 상 이렇게 세 가지로 변형을 해가지고 제가 나눠드릴 거거든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하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가 숫자 변형만 된 문제만 낼 거예요. 자, 숫자 변형들로 많이 내가지고 숫자 변형을 했을 때 여러분이 풀 수 있는지를 테스트를 할 거고 중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 변형 정도가 조금 있는 거 이번에 14번 같은 거 있죠. 프린트 변형 정도가 있었을 때 여러분이 풀어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서 상문제 같은 경우는 자작문항 새로운 문제들 있죠. 새로운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이 대비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총 3가지로 실전 모의고사 대비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서 변형 문제에 관해서는 이렇게 2가지로 볼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선생님들이 모의고사를 풀어주세요, 학교에서. 그럼 그거를 제가 받아와가지고 학생한테 받습니다. 학생들이 찍어준 거 받아와가지고 요거 모의고사 푼 거 그리고 변형 문제 2개 요렇게씩 달아서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있고요. 항상 요 팁을 써줘요. 이 팁을 써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설명을 해서 학생들이 받아 적었을 때 알겠다 이러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맨 처음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중선 정리를 이용할 거야. 그럼 중선 정리 이용하자. 중선이 제시됐네. 무게중심 생각하자. 무게중심이 제시됐네. 중선을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팁을 적어드리고요. 프린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항상 팁 이렇게 적어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풀었을 때 이해가 되는 거 말고 친구들이 풀었을 때 스스로 풀 수 있는지를 저는 체크하고 싶어서 이렇게 팁을 항상 적어드립니다. 자, 그리고 손글씨 강의 노트도 제가 항상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친구들 같은 경우에 내가 함수의 개념에 어떤 특정한 파트가 좀 생각이 안 나. 근데 그거를 찾으려고 막 여러 군데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게 개념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띵별로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런 미니북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당연히 이거 같이 나갈 거고요. 자, 피드백 문자 발송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 요거 과제 정답률이랑 푼문제 그리고 이건 당연히 어머님들한테 나가는 거예요. 과제 목록 그리고서 피드백 이 학생은 뭐가 좀 부족하고 뭐가 좀 잘하고 요 부분만 보완하면 되고 요거를 항상 적어드리고요. 이번 시험 본 거 일요일이랑 수요일 다른 시험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2가지로 해서 학생 점수 평균 최고점 그래서 여기가 숙고반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숙고반에서 어느 정도구나 라는 걸 어머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어머님들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제 추석 함수 특강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만 드릴게요. 일단 10월 4일 토요일 날 시작하고요. 시간은 아침 9시 반에서 1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제가 테마로 잡은 거는 함수 유형 중에서 친구들이 잘 못하는 거,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 띵 8개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과제 같은 경우에는요. 띵 1개당 5문항, 총 40문항으로 이렇게 할 거고요. 이런 친구들한테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함수의 성질이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 그래프 그릴 거야. 합성함수 그래프 그릴 건데 그런 거 잘 못 그리겠는
하겠는 친구들. 왜냐면은 여고에서 숙명여고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그리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학교입니다,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헷갈리거나 이거를 좀 정확하게 꼼꼼히 다지고 싶은 친구들한테 추천드리고요. 제 요 함수 추석 특강 듣는 친구들 전화한테도 요 강의 노트 같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제 정규 수업 간단히 소개하고 저는 마치도록 할게요. 정규 수업 같은 경우엔 수요일, 일요일 6시부터 10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서 개강은 10월 11일 이렇게 됩니다. 클리닉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는 6시부터 10시 조교쌤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서 수업 전후에는 저와 조교쌤이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숙고 친구들 시험 보느냐 고생 너무 많으셨고 아마 이번에 13번이랑 15번 맞췄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되게 속상할 거예요. 그 기분 너무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도 기말 열심히 잘 준비하면 그것보다 더 값진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